13쪽이요. 내가 처음 본 내용이고요. 통합과 이런 중앙교가 아니고 처음 본 내용이고요. 지금 제목 자체를 잘 보시면요. 어디에서의 생산과 소비라고 했어? 식물이죠. 얘들아, 식물은 생소분 중에서 누구야? 생산자지. 응. 복습하면 갖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식물 분집을 얘기하냐? 우리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생태계 안에서의 그 물질의 양은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만들어낸다고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생태계의 모든 생물은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을 이용하고 생산자가 이 유기물을 만드는 게 생태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유기물의 총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용어로 첫 번째 총생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포함관계를 잘 봐야 돼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총 생산량이 있다고 봅시다. 됐어요? 자, 근데 저 생산자인 저 식물들도 생명체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물질, 양분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지 않겠니? 그 식물들이 그 양을 두 번째 호흡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총 생산량의 일부는 식물 분집이 호흡에 사용하는 호흡량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총 생산량에서 나머지를 그냥 호흡량을 빼 이 나머지 에너지 양이 넘어가지 다른 유기물로 다른 소비자 분해로 넘어가지 않겠냐? 미안하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요 나머지를 우리는 순 생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지금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매출이 몇 억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요, 매출이 이 총 생산량이에요. 근데 그 매출 내기 위해서 음식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 원재료가 빠지고 직원 인건비 빠지고 그 남은 금액이 순이익 아니야? 그 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순 생산량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요. 일단 생산자로부터 그 다음 단계인 소비자로 넘어가겠지. 근데 이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먹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먹히잖아. 그리고 피식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 피식당하는 과정 중에서 넘어갈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을 우리가 피식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피식량은 순생산량 아래 들어가 있겠지. 맞나? 또요, 순생산량 안에 이 식물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말라 죽거나 고사하거나 낙엽이 될 텐데 그 죽은 식물에서나 그 낙엽에나 에너지 저장돼 있지 않겠냐? 그 양을 죽은 거 고사 또는 낙엽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순생산량 안에 들어가 있겠지.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좀 비약적이긴 한데 뭐 말하고 싶냐면은 이 순생산량 중에서 이 둘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은 식물 자체가 또 자라는 데 쓸 수 있잖아. 이거를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생장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교육까지 넘어오면서 성장량으로 했습니다. 됐어요? 혹시나 학교에서 생장량이라고 얘기하면 성장량 얘기하는구나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좀 아까 머릿속에 사진기로 잠깐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쭉 합시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총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두 개 더한 거가 되겠지. 호흡량이랑 생산량을 더한 값이 되겠다. 됐죠?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다 외워보라고 하는데 이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뭐 물어보냐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은 이런 걸 물어보거든. 이런 거 물어보거든. 이거 그림 있으면은 이 전체 총 생산량에서 얘를 뺀 값은 순생산량이 되지 않겠냐? 좀 연상이 되겠냐?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일단 그리면 너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때 또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순생산량을 표현하는데 순생산량은 일단 위에 거 보면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값이 되겠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거. 아니면 또 우리 순생산량을 이루고 있는 양 피식량, 고사 낙엽량, 성장량 이렇게 있잖아. 왜 순생산량을 피식량, 고사 또는 낙엽량 더하기 성장량. 뭐 예를 순생산량은 피고낙생이라고 하는 피고낙성. 이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피고낙성. 밑에 성장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필요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식물분지 생산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가끔씩 1차 소비자의 양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학습지에서 나오면은 하시고요.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1차 소비자는요 양분을 생산자로부터 얻는다고 했지.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럼 생산자로부터 얻을 테니까 그럼 1차 소비자가 섭취한 이 양은 이 중에서 누구랑 같을까? 다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어요. 영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차 소비자가 얻은 물질 양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양은 여기 중에서 누구랑 같을까?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1차 소비자의 내가 먹는 양, 섭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잡혀있다. 됐어? 그러면은 이 피식량을 1차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해석해보자면 일단 1차 소비자 생명체잖아. 호흡하겠지? 당연히 여기서 마찬가지로 호흡량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맞나? 그 다음에 아까 요거랑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1차 소비자잖아. 그럼 2차한테 먹힐 거 아니야? 똑같이 얘 마찬가지로 피식량이 존재하겠지. 여기서 얘기하는 피식량은 2차한테 먹히는 그 피식량을 얘기한 거고요. 얘는 1차 생산자를 먹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는 적어놓을까? 이 피식량은 누구에 의한 거? 2차 소비자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 1차 소비자도 생명체니까 죽을 거란 말이라 그래서 뭐 자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클 거잖아. 클 거잖아. 마찬가지로 성장량 들어갈 거고요. 또 뭐가 들어가면 우리 생산자, 1차 소비자들 변 보잖아. 대변, 소변. 그 과정에서 또 물질 좀 빠져나가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배출량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배출량을 제외해서 이 성장량 가지의 값을 우리는 이걸 동화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이건요, 섭식량은요 학교 학습지에 나오면 정리하시고요. 아니면 그만하셔도 돼요. 되십니까? 참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흡량부터 성능량까지가 동화량이라고. 여기 숫자 여기까지 동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배워주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군집에서의 생산과 소비 얘기했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물질순환에서 우리 생태계 안에서는 물질은 그 생태계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결국 생태계 밖을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은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혹시 서술형에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요거를 챙겨주시면 되겠다.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목 에너지 흐름으로 나와 있잖아. 에너지 순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빠져나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해볼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우리 통합과학 1에서 태양 에너지 얘기하셨어요? 우리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는 이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고 잠깐 물질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되십니까?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뒤에 뭐 생태계 표현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좀 관련 찍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산자로 이동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지, 광합성을 통해서. 지금 물질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좀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에너지 전화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첫 번째로 태양에 존재하는 이 빛 에너지가 광합성이 일어나요.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자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때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지, 화학 에너지지. 왜 화학 에너지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이야기했다. 자, 그럼 이 화학 에너지 어떻게 하냐 또 우리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합성한다 그랬지. 따라서 이 화학 에너지는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뭐 생산자를 비롯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우리 다 세포 호흡하잖아. 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호흡하면 에너지 방출된다 그랬지. 그때 주된 에너지의 형태 열 에너지가 되겠지.
쌤 ATP 합성되잖아요. 좋긴 좋은데 ATP도 합성되고 열 에너지도 방출된다고 그랬지. 되십니까? 자, 또 그럼 지금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음으로써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넘어가고 그럼 이 생산자로부터 얻은 이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2차도 일부 넘어가겠지만 일부는 호흡을 통한 열 방출 또는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가진 일부의 에너지가 2차로 넘어가겠지. 같은 논리로 2차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가 3차 소비자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었어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양 이만큼 되고 2차 이만큼, 3차 이만큼 무슨 형태? 무슨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라고 했었지. 연결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결론 우리 에너지는 순환한다 안 한다? 순환하지 않는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빠꾸 친다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빠꾸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 소리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일단 화살표가 다 단방향이잖아. 됐네. 조심해야 될 거. 물질은 순환한다. 돌고 돈다.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보면 열 에너지 형태로 생기게 밖으로 빠져나간 이 에너지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왜 통합과 2에서 열 효율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는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전환되는 에너지 형태 열 에너지 이해하실 것 같고 바로 이번에 에너지 효율 이것도 통합과에서 얘기했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 그대로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1차 소비자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어느 정도 비율의 에너지를 갖고 왔냐, 얘 가성비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길게 적혀 있어요. 전 영양관계가 가진 에너지 중에서 얼마 갖고 왔냐 이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뭐 5,00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300이래. 그러면 1차의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가 갖고 있는 5,000 중에서 300만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럼 계산하면은 50분의 3, 뭐 6%라고 해도 되고요. 0.6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고? 6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해주세요. 이 에너지 효율 값 자체가 실제로는 5%에서 20% 정도로 나타나더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또 일반적으로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 수가 줄지,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에너지 양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얼마 없는 에너지를 그래도 좀 끌어다 쓰고 싶지 않겠냐? 그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그 숫자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이해돼요? 일반적으로 100%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편이다.
짤막하게 적었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더라.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밑바탕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에너지 효율 계산을 직접 하세요. 숫자 나와 있으니까. 생태계 평가까지 하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80쪽 갈게요.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 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읽어볼게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걸로 광합성이잖아요. 자, 이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속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다음 두 번째, 각 영양 단계마다 에너지의 일부는 뭐를 통해? 호흡을 통해 생물의 생명 활동에 이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 일부 에너지만 다음 영양 단계를 이동한다. 아니,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자, 이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 자체를 물어봤지. 맞아요. 그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지. 효율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3번에 에너지 효율을 직접 구해보라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요거 지워도 되지? 자, 그럼 1차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은 자, 그럼 1차는 생산자로부터 가져왔을 거 아니냐. 그럼 생산자가 가진 2천 중에서 얼마만큼 가져온 거야? 2만이야? 2천이네? 2천인데? 그렇지? 생산은 2천 중에서 200만큼 넘어온 거지. 그럼 요거 퍼센트로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계산식인데 10% 나옵니다. 또 같은 논리로 2차 소비자의 에너지를 2차는 1차로부터 에너지 갖고 올 테니까 1차 가지고 있던 200 중에서 얼마만큼 가져온 거야? 30만큼 가져왔네. 얘 100 곱해주면은 15% 나오지. 맞나?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3차도 해봅시다. 3차는 2차가 가지고 있던 30만큼의 에너지 중에서 얼마 갖고 왔어? 6만큼 가져왔네. 이 100 처리해 주시면은 5분의 1이니까 20% 나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양 단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더라. 일반적으로야 100% 아니에요. 자, OX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순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두 번째, 생태계가 유지되려면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번에서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다음 3번,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뭘 통해서? 광합성. 다음에 네 번째,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은 소비자를 거쳐 다시 생산자에게 전달된다. 이거 뭐 하냐? 마스크가 틀릴까? 굳이 고치려면 분해사로 봐야겠지. 다음에 5번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양, 들어오는 에너지양은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다?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생각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똑같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요. 응? 순서 아닌 손실 있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빠져나가잖아. 아, 그 방출이잖아. 그래. 맞습니다. 6번. 각 영양 단계가 가진 에너지 양은 생산자가 가장 많고 1차 점점 올라갈수록 감소하더라. 맞는 이야기. 그다음에 생산자에서 1차로 이동한 에너지 양은 2차에서 3차 소비자로 이동한다. 생산자에서 1차로 이동한 에너지 양. 그림 봐야 돼. 생산자에서 1차로 얼마만큼 갔어? 2천 빼기 200은 뭐 얼마? 200. 그림 좀 들고. 지금 생산자가 2천 가지고 있었지. 맞나? 이 생산자 자체에서 호흡을 통해서 1000이 나갔지. 그리고 얘가 뭐 사체, 뭐 고사 나갑하면서 얼마 남았대? 600. 이러고 남은 애가 1차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인데? 200. 따라서 얘는 200. 그럼 같은 논리로 2차에서 3차로 간 건 얼마야? 6. 6. 200은 6보다 크잖아. 됐나? 숙제는 따로 안 내겠습니다. 내일까지 금방 없고요.